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에선 세상에 벗삼을 것 하나 없던 한 외로운 총각이 천상배필을 만난 친구 얘기를 듣곤 한 희한한 밭을 찾아내기에 이르는데요. 어째 그곳에서 그토록 꽃 같은 처자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인지. 그럼 여러분도 그 요상한 꽃밭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커다란 산 하나를 등진 채로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숲 하나를 지나면 말입니다. 아주 자그마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마을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말이지요. 그런 이곳에는 허생무란 이름의 총각이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 타지의 부모와 친지들을 남겨둔 채로 이곳의 서당이를 도맡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곳에서 사귄 친구들이 여럿 되놓은 터, 때 되면 그들과 어울려 정자에 앉아 노닥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서당일이 쉬기라도 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술 대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었지요. 아, 어찌 이리도 좋은 날씨가 있을 수 있다는가? 참 세상도 이래 사람 살기 좋아버리면은 나보러 뭐 어쩌라는 것이여? 한평생 그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것이구만은. 그러자 마주 앉은 친구 방씨가 말을 보탰어요. 아, 뭔 놈의 오래 살 걱정을 벌써부터 그리 한다는가? 아직 처자식도 못 봐본 놈이 내 살다 별놈의 걱정 다 들어보겠구만 그래. 아직도 장가 한 번 못 가본 놈이 말이오. 그래도 어디 너희들하고 매번 이래 좋은 날을 보내는데 그런 아쉬움 정도는 좀 들만한 거 아닌가? 뭐 그꼭 마누라가 생겨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 한 남자의 인생이란 것이 자고로 한 여자한테만 얽매여 살 필요도 없는 것인데 말이오. 이래 친구들하고 매번 편하게 놀 수 있는데 무엇하러 처자식 가정 보고 배 채워줄 걱정까지 해야 된다는가? 안 그려? 이런 허씨의 말에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방씨였어요. 아, 난 모르겠네 그려. 언제까지 혼자서 이래 니들한테서나 위안을 찾아야 할지. 뭐 니네들 만나서 술도 먹고 노는 것도 참 좋지만 말이오. 그래도 남자 인생 내 좋아하는 바둑으로 따져봐도 말이지. 허구한 날 혼자서만 둘 수는 없다는 거 아니겠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집에서만 있다 보면 뭐라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처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지. 그러면서 외롭고 모난 마음까지도 그 맨질맨질한 바둑알 모양으로다가 서로 갈고 다듬어줄 그런 안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오. 이 말에 헛웃음만 지어 보이는 허생무였습니다. 그런 짝이란 것이 어디 금세라도 생겨졌으면은 안 하라고 뭐 밤마다 방바닥만 긁고 있었겠는가? 나도 뭐 자네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니들 볼 때 아니면 어디서 맘에 드는 처자를 볼 수 있을까 하고 내 기생집에라도 드나들어 볼까 싶었다는 거 아니겠나? 헌데 그건 또 정작 내키지가 않으니. 이런 허씨의 말에 놀라기도 잠시 고개를 끄덕이는 방씨였어요. 자네도 그랬구만 그래. 그 술맛 제일 좋을 때라는 것이 자고로 마음에 쏙 드는 처자와 한방 쓸 때라는 거 아니겠는가. 다음 것이 마음에 딱 맞는 친구들하고 마실 때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정상인 것이니까 말이네. 너무 낙담하지 말아보세나. 어디 세상에 처자가 동네 말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고개를 푹 숙이는 허생무였지요. 그것이 말처럼 쉬우면 뭔 걱정이 있겠는가? 그 팔도의 처자들도 전부 요 동네로 모여줄 리도 만무한 것을. 내 주변에 오가는 처자들은 어찌 하나같이 그냥 부싯돌로 비벼싸도 웬만한 불이 안 붙는다는 거 아닌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란 것이 딱히 없어버리니까는 말이지. 헌데 어쩌다 좀 관심이 가는 터에 아예 맘먹고 쥐불놀이라도 할라치면 말일세. 그 불꽃도 잘 안 일어나니까 말이오. 그건 그 짝 여자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지. 이에 별 대답을
이어갈 수가 없는 방씨였어요. 자신이 볼 때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노순덕이 요놈은 왜 아직도 안 나타나는 건가? 요런 얘기할 때마다 쏙 빠져있는 것이 요즘 뭔가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 말이오. 그러자 금세 말을 받는 방씨였어요. 아, 그러니까 말이네. 아, 자네도 그랬는가? 나도 그 지난번에 볼 때 마냥 배시시 웃어만 쌓는 것이 뭔 일이 있나 싶었는데 말이오. 그래서 오늘로다가 그것 좀 물어보려는데 뭐 혼자 산통계라도 당첨된 건 아니겠지? 여기서 산통계라 함은 조선시대의 복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일정한 갯돈을 낸 개원 중에 그 모아진 금액을 제비뽑기로 뽑는 형식이었지요. 어찌됐든 이런 노순덕의 뒷담화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치 호랑이라도 되는 양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노씨였습니다. 하이고야, 이놈 이거 양반으로 남긴 글렀구만 그래. 아주 귀가 간질간질해서 그새를 못 참고 이래 뛰어왔다는가? 숨이 차는 모양새를 본 허씨가 말을 붙였어요. 그러자 술상에 놓인 잔 하나를 금세 비운 노순덕이 또 환히 웃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대꾸할 생각은 안주하고 같이 삼켜버렸다는 듯이 말이지요. 요거 보게 요거. 내 뭐라 그랬는가? 요처럼 괜히 웃어 쌓는 것이 어디다가 정신을 놔두고 다니는 것 같다지 않았겠나? 아, 뭔 놈의 좋은 일이 있어 그러는지 빨리 물어보게. 뭔가? 어디서 갯돈이라도 탔는가? 그러자 친구들을 번갈아 바라보던 노순덕이 그제서야 입을 여는 것이었어요. 내 니들 만나며 사는 것이 낙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일이 한 걸음에 달려오느라 숨이 찬 것인데. 그리고 내가 원래 좀 웃는 상이라는 거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은 것을 안 하도록 어쩌라는 건가? 이 말에 없는 얘기는 하지도 말라며 대뜸 더 핀잔을 주는 방씨였습니다. 이에 허생무도 입에 침 바르기 전에 그 술이라도 더 바르라면서 빈 술잔을 한가득 채워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그럼 뭐 내가 장가라도 간다 해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뭐 날짜까지 잡았다. 아, 막 이런 자리에서 일러줘? 이 순간 놀란 토끼눈이 되어버린 허생모와 방씨였어요. 아니 지금 그것이 무슨 소린가? 우리끼리만 평생 놀고 먹는 것이 소원이라면서 처자 손 한 번 안 잡을 것 같이 굴던 놈이 언제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그런 설레발을 진짜같이 치는 것이오? 아, 그러니까 말이네. 아, 집에서 보라는 선도 진작부터 마다하던 놈이 마음에 안 드는 여잔 차라리 돌처럼 봐야 된다면서 출가한다 어쩐다 하더니만 또 괜한 말을 짓거리는 건가? 무슨 날짜를 잡았다니? 이런 친구들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호탕한 웃음을 또 웃어 제끼는 노순덕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제서야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이네. 진짜 천상배필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나? 그토록 꿈속에서나 염원해온 그런 처자이거늘. 아, 이 처자도 나 없인 못 산다오는데 내가 왜 혼인을 하루 이틀 미루겠냐 말이지. 그러니 며칠 뒤로 바로 나를 잡은 것을 내 너희들한테 괜히 미안해갖고 말이야. 평생 혼인할 생각 없다고 그동안 놀자며 부추겼었어서 내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려. 근데 뭐 어쩌겠나. 이리도 곱디고 온 호박이 넝쿨째 들어와 준 것을. 아, 이걸 내가 어찌 미리 알았겠느냐 말이오. 이런 노순덕의 말에 남아있던 웃음기마저 싹 가셔버린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말이 없던 그들이 술 한 잔씩을 입에 털어넣더니만은 그제서야 축하한다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세상 오래오래 알고 지낼 몇 안 되는 친구였건만 그리도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났다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만은 아닌 것이었지요. 이에 고맙다며 눈물까지도 찔끔 짜내는 노순덕이었어요. 이 모습에 허생모와 방씨도 끝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축하와 감동의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예전 셋이서만 모여 즐기던 한 시절이
왠지 가고 없어진 듯 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어느 정도 친구들을 다독여 주던 노순덕이 뭔가를 결심했다는 듯 요상한 말을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에 나왔던 콧물가정 쑥 들어가 버린 허생모와 방씨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라는가? 밭에 가니까는 그 처자가 그냥 그 안에 앉아 있었다라니. 뭔 농사를 짓길래 첫 만남부터 밭에서 만났다는 것이요? 무슨 밭순인가? 그러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노순덕이었어요. 그냥 밭이 아니고 꽃밭이라니까는. 아, 어찌됐든 그래서 내 그 아는 스님의 말씀대로 떨어진 꽃씨를 심었다지 않았는가. 근데 다음 날로 그 자리에 내 배공낭자가 그냥 나와 있었단 말일세. 그것도 아주 다소곳이 앉은 채로 말이네. 한복도 어찌나 고왔던지 주변에 꽃 색깔하고 똑같았다는 거 아니겠나. 그러더니만은 글쎄 절 심어주셔 감사하다면서 평생 따르고 보필하게 따라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내 그것이 뭔 말이냐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아 이런 운명은 처음부터 결정이 된 것이라면서 나한테 다가오더니 와락 안기지 않았겠나. 그리고는 평생을 내 곁에만 있고 싶다 하는데 그 향내가 어찌도 향긋한 꽃내음이던지. 그러니 내 그걸 어찌 마다할 수가 있었겠나. 그 외모로나 목소리로나 그리고 또 그 촉촉한 눈망울로나 말일세. 뭐 하나 맘에 안 드는 구석이 없던 것을. 그러니 그 의심할 생각조차 나질 않았다는 거 아니겠나. 이런 노순덕의 말에 그제서야 고개를 갸우뚱하는 허생무였어요. 아니, 꽃밭에서 널 기다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지. 처음 보자마자 그리했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 처자는 엄니 애비도 없는 것이요? 그러자 방씨도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노순덕의 입만 째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 이놈들아. 니들이 진작 사람 말 잘 못 알아먹는 줄은 알았더랬지만 말이지. 어찌 나한테까지 이러는가? 나 니들 친구 노순덕이여 노순덕. 내가 언제 요런 신기한 소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한 적이 있었는가? 어이 방구수리, 내 그랬던 적 있었어? 이에 방씨가 살짝 당황한 듯 하더니만 천천히 고개를 내젓는 것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말이네. 내 처음부터 말했듯이 그 꽃씨를 심은 자리에서 이 처자가 그냥 나왔다지 않았는가.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그것도 딱 내 이상형이 말일세. 오로지 남자, 아니 사람이라곤 나만 아는 처녀로 말이여. 거 나한테 자기 이름가정 지어달라면서 말이지. 그러자 못 믿어온 눈치로만 앉았던 허생무가 그제서야 놀란 듯 대꾸를 이어했어요. 아니, 뭔 놈의 이름을 말하는가? 그 홍기찬 처녀가 지 이름도 없다는 것이요? 여태껏 내 얘기 뭘로 들었는가? 그냥 그 꽃씨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으니 이름이 없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어쨌든 그래서 내 백옥이라 지어줬는데 말이지. 그 백옥 같은 피부가 원체 내 취향이었어서 말이여. 근데 그랬더니 글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길로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데려갔더니 말일세.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뭐 다른 물음은 필요도 없이 혼인 날짜부터 잡으라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내 그냥 내일 모레로 잡아불었지. 허허. 이 모든 얘기에 그냥 뒤로 나앉아버린 허생무와 방씨였어요. 그리고는 무심원이 또 축하한다는 말만 남긴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뒤 아주 그럴듯한 혼인식에 참석한 허생무와 방씨였지요. 그리도 행복해하는 노순덕의 모습을 보니 친구인 그들도 절로 웃음 지어지긴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무엇보다도 그 백옥낭자란 인물이 허생무와 방씨의 눈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었어요. 어찌도 그런 미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친구 노순덕의 입장이 나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요상한 얘기가 전부 사실이라 하면 말이지요. 어쨌거나 그런 날이 지나고 닷새 정도가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허생무가 사는 집으로 친구 방씨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째 그때 노순덕이 혼인식 이후에 천번에 그려. 못하러니 그간 잘 살아 있었는가? 이런 방씨의 방문에 나름 신이 난 허생무였지요. 노순덕이가 짝이 생겼다 보니 친구 방씨와도 자연스레 멀어졌던 터 방씨와 둘이서 술 한잔할까 싶던 허시였기에 반가울 만도 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방씨가 글쎄 허생무의 입장에선 나름 한심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그 노순덕이 했던 말 말이네. 나도 그냥 우릴 놀리려고 한 말이라 생각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우리도 한번 그리 해보는 건 어떠한가? 그러자 허생무는 좋다 말았단 표정으로 말을 받았어요. 거 말도 안 되는 소릴 자넨 아직도 믿고 있었다는가? 그냥 우리 놀던 대로 술이나 기울이자 온 줄 알았더니만. 그 순덕이 고놈이 어디서 돈 주고 소개받고서는 그냥 없는 얘기를 꾸며낸 거 아니겠나? 무슨 나무에서 꽃씨가 떨어진다고? 내원 참. 그래도 그 순덕이 집안이 원체 내력도 있고 말이네. 그런 걸 알려줬다 할 만한 스님도 주변에 진짜로 있었지 않았는가? 그냥 소개받았으면 그랬다 하면 될 것을. 아, 못하러 우리한테까지 그런 세세한 얘기를 꾸며냈겠는가 말이지. 난 그냥 한번 그 나무를 찾아서 가볼라네. 그 꽃밭도 말이지. 이에 한심하단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허생무였어요. 거 그리 했다가는 순덕이한테 놀림만 당할 것이 뻔한데 말이지. 그거 보는 맛은 참 재밌겠구만 그래. 이 말의 순간 자리를 털며 일어나는 방씨였습니다. 이 모습에 슬쩍 놀라 쳐다보는 허씨였지요. 아니, 자네 진짜로 갈라 그러는가? 지금 농담 삼아 한 거 아니었어? 아,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못하러 술도 안 먹고 이런 말을 내뱉었겠는가? 자네도 날 잘 알면서 내 어디 맨정신으로다가 이러는 적 있었는가? 아, 나도 정말 외롭단 말일세. 그러고는 횡하니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방씨였어요. 이에 그 빈자리를 바라보던 허생무는 얼른 그런 방씨를 쫓아나가 겨우 잡아세우기에 이른 것이었지요. 뭐, 알겠네. 정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가봅세나. 뭐 그 노순덕이한텐 굳이 얘기하지 말고 말이지. 이런 여차에 두 친구는 결국 그 요상한 꽃씨가 떨어진다는 나무를 찾아 나선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그곳은 허생무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자 호수라는 곳이었지요. 아니 근데 방씨 자넨 뭐 때문에 그 노순덕이 말이 맞다 그리도 확신하는 건가? 무슨 내가 모르는 뭐라도 알고 있는 것이오. 이런 허생무의 말에 방씨는 아, 그놈이 우리가 안 믿을 거 뻔히 알면서도 말이네. 애초부터 이 장자라는 호숫가에 그것도 빨간 가지와 파란 가지가 뒤섞인 나무라 정확히 알려준 것이 자넨 신기하지도 않단 말인가. 거 한번 듣고 말아버릴 소릴 누가 요렇게럼 자세히 꾸며내겠느냔 말이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 나무를 찾아 온 호숫가 주변을 돌아다니는 그들이었어요. 그래도 노씨 고놈이 우릴 진짜 놀려먹으려 했은 말일세. 그보다 더한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세상에 나무색이란 것이 그 똥색 하나뿐인 것을 그 파란색이 어딨고 빨간색이 어딨냔 말이네. 그래서 난 그때 그냥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는데 말이지. 이에 방씨도 맞받아쳐 말을 쏟기에 정신이 없었지요. 각자의 말이 맞고 서로의 말이 틀렸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아니, 저거 좀 보게나. 저기 저 나무 아닌 것이오? 방씨가 놀라 바라보는 곳엔 정말 파란 가지와 빨간 가지가 뒤섞인 보라색 나무 둥치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성황당에서 색색의 끈으로 묶어놓은 듯한 그런 아주 신비로운 나무인 듯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 가지들을 더 가까이에서 보자. 그 모습은 진짜 그 자체로 색을 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여기다 이런 색을 칠해놨다는 건가? 그놈 말이 참말이긴 했네 그려. 이런 허생무의 말에 함께 그 가지를 매만져보던 방씨였건만 잠시 뒤로 물러선 그가 갑자기 그 나무를 향해 있는 힘껏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아, 뭐하기는. 이걸 얼른 흔들어봐야 그 노순덕 말이 진짠지 가짠지 빨리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나. 자넨 잠깐 저쪽으로 좀 비켜보게. 라며 더욱더 그 나무를 세차게 흔들어대는 방씨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색색의 가지가 흔들거리더만은 뭔가 새하얀 알갱이들을 잔뜩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아니, 진짜로 뭐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말이지. 아, 그만 흔들어도 되겠구만 그래. 이런 허생무의 말에 나무 흔들기를 멈춘 방씨도 얼른 바닥에 떨어진 알갱이들을 주워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꽃이처럼 생기긴 했네 그려. 생전 처음 보는 꽃이긴 한데 말이지. 그리고는 한 줌 주워 주머니에 넣은 방씨가 근처 꽃밭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눈에 잘 안 띄는 밭에다 심어보라 하지 않았는가? 노순덕이 그놈도 이 근처에다 심었다고 했던 것 같으니까는. 이에 어느 숲을 사이로 들어간 방씨였건만은 그 뒤를 허생무가 뒤따르자 그 안에서 글쎄 꽃이 아름드리 펼쳐져 있는 작은 꽃밭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외진 곳이니까 말이네. 어디 여기다 좀 심어봐야겠네 그려. 하더니만 조심스레 빈 땅을 파 그 흰 꽃씨들을 살살 뿌려 넣는 방씨였어요. 이 모습을 그저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만 있는 허생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자호수를 금세 빠져나오는 그들이었지요. 어째 진짜 자넨 안 해봐도 되겠는가? 그러자 손사래를 치는 허생무였습니다. 아, 너나 잘 만나서 장가가면 그걸로 촉한 거 아니겠는가? 난 꽃은 그냥 보는 걸로 촉하지. 그것이 선녀가 된다온들 그리 땡기지는 않으니 말이오. 라면서도 속으로는 그저 소호 같다라며 노발대발할 방씨만 떠올리는 허시였지요. 이에 다음 날이 되어 친구 방씨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허생무였습니다. 아, 그놈이 이때쯤이면 그 꽃밭에 가보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말이지. 어째 실망이 컸기로써니 그냥 제 집으로 돌아갔을라나. 하이구야 이놈 노순더가. 니놈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웬 개고생이라냐. 에라이 이 나쁜 놈아. 날이 다 저물 때까지도 소식이 없자 더더욱 노시 탓을 해대는 허생무였지요. 헌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는 아니 글쎄 그 소가도 단단히 속았어야 할 방씨가 화색이 도는 얼굴로 허생무를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웬 처음 보는 눈부신 처자를 한쪽에 바짝 끼고서 말이지요. 정말이지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지 않았겠나. 진짜 그 노순덕이 말대로 날 보자마자 와락 안겨버리는데 한평생 날 기다리기만 했다면서 말이지. 아나도 그래서 그건 마찬가지라고 했다지 않았겠나. 네, 그러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이 순간 먹던 감주에 살에 들려버린 허생무였습니다. 그 기침이 어찌나 심했던지 등을 두드려주는 방씨에 괜찮다며 손사래를 칠 정도인 것이었지요. 그리곤 정말 어이가 없단 표정으로 그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였습니다. 그 미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저 퐁당 빠져버릴 만한 그런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이후 정말 거짓말같이 그 하나 남은 친구 방씨놈도 장가를 가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꽃시로 생겨났다던 그 엄청난 미인을 받들어 모시듯이 하면서 말이지요. 이에 허생무는 그 노순덕과 함께 작당을 벌인 건 아닐지 그 방씨에 대한 의심 또한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말이지. 그 방씨가 그 장자호수에서 그리도 진지한 모습을 내보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오. 그럼 진짜 그리 그냥 생겨난다는 것인가? 꽃이 피듯이 그런 처녀가 하루 사이에 정말로 태어났단 것이오? 이런 혼잣말로 밤을 지새우던 허생무였건만 그 다음 날 아침 대문을 박차고 나온 그는 곧장 장자호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려. 한번 그냥 해본다 해서 손해날 것도 없고 말이지. 내 그것이 진짜라면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처자로다가 얼른 떠올리고 있어야겠다. 아 근데 뭐가 이렇게 떨리는 것이여? 요것이 뭐라고 참네. 이에 어느새 그 나무 앞에 다다른 허생무였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는다는 듯 눈을 한 차례 감았던 그가 갑작스레 기합 소리를 내며 나무를 흔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려. 아주 잘 떨어지는구만. 그럼 요것들 중에 내 처자가 태어난다는 것이겠지? 라며 그 떨어진 흰 꽃씨들을 잔뜩 손에 쥐는 허생무였어요. 그리고는 그 꽃밭으로 가 방씨가 그랬듯 잘 심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올 테니 잘 자라 있거라. 아니, 요 자리에 잘 앉아 있어야 한다. 내 맘에 쏙 드는 처자로다가 말이지. 이내 집으로 돌아간 허생무는 잔뜩 기대를 끌어모은 채로 잠이 든 것이었어요. 꿈속에서조차 웬 미모의 처자들한테 둘러싸여서는 행복의 겨운 비명을 질러대는 것이었지요. 그 중에 한 명 고르기도 힘에 부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나름의 용꿈까지 꾸고 난 허생무는 해가 중천에 오르는 대로 그 꽃밭을 향해 뛰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빠른 몸놀림새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다름질을 쳐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그 수풀에 도착하여서는 숨을 한 차례 가다듬더니만 그 꽃밭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정말 믿기지 않던 그 말 그대로 웬 처자 한 명이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아, 이럴 수가. 이내 고개를 들어 허생무를 바라보는 처자의 눈빛이란 정령코 예사롭지 않은 그런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듯한 눈망울인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절 이토록 잘 심어주셔서 내 평생 오직 커더령님만을 기다렸사옵니다. 마치 큰 절이라도 하려는 양 살며시 고개를 조아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곤 정말 그 노덕순이 말대로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 부탁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근데 정말 내가 심은 그 꽃씨가 맞는 것이요? 무슨 심은 사람 이름까정 정확히 다 안다는 것 같던데. 그러자 꽃처럼 환히 웃던 처자가 아, 그러면요. 허생무 도령님이 아니십니까요? 제가 평생 매시고 행복을 들으려 기다려온 분인데 어찌 그 이름을 모르겠사옵니까? 오직 커도령님과 사랑을 잘 키워서는 자식들도 쑥쑥 낳을 생각에 지금까지도 이래 심장이 두근거렸다는 거 아닙니까요? 얼른 여길 한번 봐주시지요. 라며 허생무의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께에 갖다 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허생무였건만 얼떨결에 그 이름 모를 처자의 심장 소리를 느끼고 만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잠시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만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헌데 어찌된 일일까요? 허생무의 표정은 그리 썩 기뻐하는 표정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집에 같이 가십시다. 내 여기서 이러고만 있긴 좀 그러니까 말이오. 이 말에 화들짝 기뻐하는 처자였지요. 그리곤 그런 처자와 손을 맞잡은 채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허생무였습니다. 그럼 절 뭐라 부르실 건가요? 전 허서방님이라 얼른 불러드리고 싶은데 말이지요. 집에 들어온 처자의 맑고 낭낭한 목소리에 허생무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밝은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항상 그늘만 드리워졌던 자신의 방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젠 자신도 혼자가 아니다란 생각에서였는지 갑자기 행복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물밀듯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글쎄 말이오. 내 항상 수련과도 같은 처자를 꿈꿨으니 말이외다. 그러니까 그 수련 낭자 어떻소? 이 말에 뛸 듯이 기뻐하는 처자였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 꽃말처럼 제 마음도 딱 그러하니까 말이지요. 순수하고 그 청순한 마음으로다가 허도령님을 정말 세상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지요. 이런 수련 낭자의 말은 누가 들어도 정말이지 노총각의 입장에서라면 더더욱 감동적인 말일 수밖엔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환히 웃으며 하는 말이라면 말입니다. 헌데 그리도 행복해야 마땅한 허생무여야 했건만은 그것도 그 수련 낭자가 잠시 부엌에 가 있을 때면 먼 하늘을 올려본 채로 한탄만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 처자들의 용모가 딱 내 맘에 들고도 남았었거늘. 어찌 하필이면 내가 심은 처자만 이래 내 성에 차질 않는다더냐. 내 좋아하는 외모는 좀 따로 있어 놓은 것을 어찌 그걸 한 번에 딱딱 못 맞춰버리는 것이냐고. 이번 한 번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있던 허생무였건만 순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였어요. 그러더니만은 냈다 두루마기를 걸치고서는 대문 밖을 나서는 그였습니다. 그려.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아, 그럼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는가. 이에 금세 그 나무 앞에 다다른 허생무였건만 있는 대로 그 나무를 흔들어 제껴봐도 도무지 뭐 하나가 떨어지질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진짜 한 번뿐이라는가? 아, 뭐 이런 냉정한 나무가 다 있는겨. 씨 하나 갖고 너무하는구만 그래. 라면서 이 바닥 저 바닥을 샅샅이 훑는 허생무였습니다. 허나 어찌됐든 그 흰 씨앗이 이슬린 만무한 것이었지요. 이에 터덜터덜 제 집으로 돌아오고야마는 허생무였습니다. 술한 낭자는 이런 오라버니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밥상을 차려주면서도 떠먹여주기까지 하며 바쁜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아주 따뜻한 밤을 보내는 그들이었습니다. 허생무 또한 생애 처음 맛보는 그런 아주 긴 밤이기도 한 것이었지요. 이후 어느덧 꽤나 세월이 흐른 뒤였어요. 이미 허생무는 자식 하나를 낳아놓은 터에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그간 못 나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째 우리가 이래 금세 애 딸린 아비가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니 오늘 술도 다 니들이 사더라고. 이런 복도 내 덕분이지 않은가. 턱과 어깨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 있는 노덕순의 말이었어요. 이에 허생무와 방씨도 알았다라며 빈 술잔만 그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덕순이 너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어째 네 집으로 오라 했다가 여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는가? 그러자 노덕순이 살짝 표정이 바뀌더니만 그냥 집에서 먹느니 여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말이지. 거하도 잔소리를 했었는 통에 우리 술맛이 그닥 안 날 것도 같아서 말이오. 노덕순의 아내 백옥 부인 얘기였습니다. 평소에도 잔소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그놈의 말가정 차고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에 허생무는 꽤나 흥미롭다는 듯 귀를 더 기울이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래도 뭐 마냥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내 없던 기운이 막 되살아난다는 거 아닌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어쩌냐하고 똑같은 것이 처음 봤을 때 났던 그 향내까지도 폴폴 나니까 말일세. 거 물 안 줘도 싱그러운 예쁜 꽃이 집안을 막 돌아댕기고 있는데 뭐 그런 잔소리 좀 듣는다고 해서 내 귀에 피밖에 더 나겠는가.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씨였어요. 허나 허생무는 마냥 또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만 입에 털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거 자는 동안에도 예쁘다 하니까는 나도 좀 부럽긴 하고만 그래. 이런 방씨의 말에 또다시 관심이 간다는 양 허생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내 아내는 좀 잠버릇이 유달나서 말이오. 그 코 고는 것까진 어째 참고 들어주겠는데 말이지. 내가 깜짝깜짝 깰 만한 소리로다가 그냥 막방구를 껴댄다는 거 아닌가. 그 소리가 어찌나 째지는 소리던지 내 그 짝에 피는 안 났는지 걱정이 들 정도였다니까는. 헌데 다음 날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말이지. 그냥 별일 없이 다니니까는 그냥 뭐 내 귀만 막고 잔다는 거 아닐세. 이런 방씨가 술잔을 기울이고 나자 안 됐다는 표정으로 빈 술잔만 채워주는 노덕순이었습니다. 헌데 그러고 나자 그래도 꿈을 꾸면 말일세. 맨날 내 아내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는가. 거기서도 날 위해주는 것이 어찌도 현실하고 똑같은지 말이오. 그래서 내 깨고 나서도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절로 한다지 않았겠나. 그래도 내 하나뿐인 아내인 것을. 그러자 또 입술이 삐쭉 나와버린 허생무가 그런 방씨의 말을 끊었어요. 거 보통 꿈에선 못 봐갖고 깨고 나서나 반가워하는 것이지. 어째 넌 거꾸로 됐다는가? 누군 아내가 없느냐 말이오. 이런 심통난 듯한 허씨에 궁금한 표정으로다가 말을 잇는 노씨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려. 그럼 어째 생무? 자네는 아내 덕 좀 톡톡히 보고 있다는가? 거 표정으로 봐서는 어디 남의 집 과부라도 더 만나고 싶어하는 눈친 것 같은데 말이여. 이런 노순덕의 말에 뜨끔한 허생무였어요. 역시 친구는 친구였던지라 옆에서 웃고 있는 방씨한테도 속마음을 전부 들킨 듯 한 것이었지요. 허나 어찌됐든 그런 것이 아니라며 화제를 돌려버린 허생무였어요.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거참. 어째 내 맘을 읽기라도 했나 보구만 그래. 남의 집 과부라도 더 만나보고 싶냐라니. 참네. 이런 생각으로 밤길을 걷고 있던 허생무였어요. 헌데 그의 눈앞에 글쎄 웬 길가에 쓰러져 자고 있는 거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도 잘 내쉬질 않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에 보통 때 같았으면 살아는 있겠지 싶은 마음에 빙 돌아갔을 것을 갑자기 그 자리에 딱허니 멈춰서는 허생무였습니다. 가만 보자. 그 남의 집 과부라 하면 잠깐 꼭 과부가 아니어도 말이지. 내 한번 그리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려 옳았구나.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순간 그 거지 곁으로 다가가는 허생무였어요. 그리고는 나름 걱정이 된다는 표정으로 그 거지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행여나 숨을 멈춘 건 아닐지 하고 말이지요. 헌데 다행스럽게도 정신을 차리며 일어나는 거지였어요. 아, 뭐시오? 내 국밥 먹고 있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런 거지의 말에 당장 국밥 한 그릇 사주겠다 이르는 허시였어요. 그리고는 밤새 불이 켜져 있는 국밥집으로 들어간 그들이었습니다. 이후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운 거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럼 그 나무만 흔들어주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나면 바로 돈을 주시겠단 거고요. 아, 그렇다니까요. 나무에선 뭐가 떨어지던 신경 쓰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냥 엽전만 챙겨가시면 된다 안 합니까요? 그러자 사발에 물을 들이키고 난 거지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기 흔들면 될 일이지. 왜 나더러 흔들으라는 거요? 그 짝도 나만치 팔다리가 성한 것 같은디. 그럼 국밥값은 알아서 내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허생무였어요. 그러자 알았다라면서 그리하겠다 다짐을 하는 거지였지요. 이는 날이 밝자마자 그 동구 밖에서 다시 만난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있는 곳으로 도착하자마자 허생무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흔들어대는 거지였지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 흰 씨앗들이 마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고야 거 신기하구만요. 진짜로 뭐가 떨어지긴 하는가 본디? 이에 아랑곳 없이 그 흰 씨앗들을 마구 주워 담는 헛이었어요. 그럼 됐소이다. 그만 흔들어도 되시겠소. 아, 그런 거 나도 좀 먹어봅시다. 생전 처음 보는 열매 같은데. 아, 됐다 안 합니까? 이 돈 안 받아갈 거요. 라며 엽전 꾸러미를 흔들어 보이는 허생무였지요. 아니, 양으로 주시는 거였어? 나는 또 푼돈으로 주신다고. 이에 엽전한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신이나 돌아가는 거지였어요. 그런 거지가 다 사라지고 난 뒤에야 그 꽃밭에 들어가는 허생무였습니다. 그려. 이제서야 이 기분을 또 맛보는구만 그래. 그럼 어째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년코 내 이상형이었음 참 좋겠구만 그래. 이런 마음으로 그 씨앗을 정성껏 심어둔 허생무는 집으로 돌아와 여느 때처럼 일찍 잠에 들었어요. 아내 수련이 하루 동안 겪은 이런저런 얘긴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말입니다. 이윽고 다음 날이 되어 아내와 아들의 눈치를 살살 살피던 허생무가 잠시 조용해진 틈에 얼른 대문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느새 그 정자호수의 숲을 근처로 가 서성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진짜로 있으면 말이지. 내 그 빈 물레방앗간으로라도 안내를 해야 할 터인데 그걸 또 마다하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을 이어하던 사이 에라 모르겠다라며 그 숲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허생무였어요. 그리고 꽃밭 안을 들여다보자 정말 꿈에서나 그려오던 그런 아리따운 처자가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어찌 지금에야 오셨습니까요? 헌데 뉘시어요? 그런 똑 반하고만 처자가 글쎄 허생무 댁이 누구냐며 되려 따져 묻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남편으로 매실 인물은 그저 그 지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오라버니라면서 말입니다. 이에 허생무는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었지요. 오로지 나무를 흔든 자가 그 씨앗으로 태어난 처자의 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만 그였으니까 말입니다. 그 양반은 저기 저쪽 물레방앗간에 있으니까 말이오. 내 그리로 안내를 해주겠소이다. 그러자 다시금 얼굴에 화색이 도는 처자였어요. 그전까진 시무룩하니 그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으니까 말이지요. 이내 그녀를 안내하는 동안 마냥 빛이 나는 그 처자의 외모에 감탄만 이어가는 허생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자신이 대체 전생에 뭘 잘못한 건지 별의별 생각을 이어하는 그였지요. 그리고는 물레방앗간에 이르러 처자와 둘이 앉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허생무였어요. 어째 그 기다리시는 남정네가 말이오. 만일 하루 동안 자신이 오지 않거든 그땐 그 나보러 만나보라 일렀는데 말입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할 듯해서. 그러자 깜짝 놀라는 처자였습니다. 그러더니만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해가 다 저물어 갈 때까지도 그 울음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 울기만 한다고 안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돌아올지도 모르는 것이니 여기서 하루만 기다려 보십시다. 그리고도 안 돌아오면 내 그때 다른 방도를 찾아주겠소. 그제서야 이 말에 울음을 멈추는 처자였어요. 그리 울고 난 얼굴도 어찌나 예뻤던지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꼭 안아주고픈 허생무였습니다. 헌데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리 울다 지친 처자가 글쎄 다짜고짜 허생무의 무릎을 베고 눕더니만은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빛에 비친 그리도 고운 처자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허생무는 작금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이리도 고운 뺨이 자신과 닿아 있다니. 그리고 그런 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면 마치 주변의 볏짚들이 전부 살아나서는 얼씨구나 좋다라며 춤을 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다 천정이 뻥하니 뚫려서는 온 밤하늘에 별들이 있는 대로 쏟아져 이 처자의 입술로 내려앉은 것만 같았지요. 정말 온몸이 뜨거워지는 밤인 것이었습니다. 허나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허생무였어요. 내가 지금은 집에 가야 하니 여기서 편히 자고 계시오. 내일 낮이 되면 딱 하루가 되는 것을. 그때도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말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좀 갖고 올 테니 그때까지 여기에만 꼭 앉아 계셔야 하오. 여긴 누구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니 다른 건 걱정 말고.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처자였어요. 그것도 그런 허생무를 철석같이 믿는단 표정으로 말이지요. 이내 물레방앗간을 나와 집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 허생무였어요. 허나 아직까지도 그의 심장은 두근두근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멈춰버린 물레방아를 제 심장으로 마구 돌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지요. 밤늦은 시간에 들어온 남편이었건만 바가지 하나 긁지 않는 모양새로다가 오직 허생무의 안위만을 신경 써주는 아내 수련이었습니다. 배고픈 남편을 위해 평소 좋아하는 밥 반찬으로 진수성찬까지 차려오는 것이었지요. 이런 아내를 그저 고맙기만 해야 할 허생무였건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 물레방앗간에 가 있는 것이었어요. 곁에서 조근조근 생선살을 떼어주는 아내였건만 그녀의 말은 그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지새우고 난 허생무는 다음 날이 되어 슬쩍 그 거지가 있던 장소에 가보는 것이었어요. 허나 그곳에 그 떠돌이 거지가 있을 리는 만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려. 네, 이 거지를 찾아낼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놈이 물레방앗간을 찾아갈 리도 만무하고 말이지. 그럼 그 처자가 실망을 해 있을 테지만 뭐 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날 택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어제처럼 내 무릎을 베고 누워서 말이지. 이런 생각에 조금은 신이 난 허생무는 늦저녁이 되길 기다렸다가 그 물레방앗간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 처자가 좋아할 만한 시루떡과 육전을 들고선 말입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 물레방앗간이 글쎄 그냥 허엉하니 비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거지가 여기라 쓸 린 절대 없을 것이고만은 대체 어디를 간 것이라냐. 내 말을 분명 철석같이 들을 것처럼 해놓고 말이지. 이런 생각으로 마냥 늦은 밤 시간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허생무였어요. 그리곤 다시 집으로 갔다가는 다음 날 일찍 또다시 물레방앗간을 찾는 그였지요. 그리고는 여지없이 그 처자를 또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갔다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한단 말이냐? 어째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것인데 말이지.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던 그때였어요. 물레방앗간 밖에서 웬 꼬마 아이들이 어울려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깥을 내다보며 다른 데서 노르라 이르는 허생무였지요. 그러자 진짜 아저씨가 계셨네요. 어제 아주머니 말이 맞구만 그래.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허생무였어요. 아니, 너 그것이 무슨 소리라더냐? 아, 어제 여기서 뵌 젊은 아주머니가 아저씨 보면 일에 일러주라 하던디요. 여기서 더는 못 기다리니까 자기 서방님 찾아서 먼저 간다고요.
그러니 걱정 말고 잘 사시라면서. 그러자 옆에서 끼어드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아니지. 잘 살 거라는 건 그 아줌니 얘기였고, 저 아저씨한텐 그냥 가정에 충실하라 했던 것 같은디. 그리고 그 거지 서방을 꼭 찾아낼 거니깐 자긴 찾지 말라고도 했던 것 같더라. 이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허생무였어요. 그리곤 아이들이 떠나간 뒤에도 마냥 볏짚에 앉아 물끄러미 그 처자가 앉았던 자리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해질녘 노을이 질 즈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만 그였지요. 촉촉히 젖은 눈가를 그나마라도 잘 닦아내고선 말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 또 꽤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였어요. 허생무의 아들도 장가를 갈 나이가 되어 혼인식까지 잘 치러주고 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부엌일을 보던 아내 수련이었어요. 헌데 그러더니만 여보, 내 친구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요. 저기 저 산 너머에 사니? 내일 점심께나 올 것 같은데 말이요. 부엌에 밥상도 차려놓고 가마솥에도 밥을 잔뜩 앉혀놨으니 그 국만 데펴서 잘 드시고 계시구려. 체하지 않도록 꼭꼭 씹어 드시고 말입니다. 이에 알았다라며 고개만 끄덕이는 허생무였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꽤 돼 놓았던 터. 그러다 친해진 이들의 얘길 종종 들려주던 아내 수련인 것이었지요. 헌데 이날따라 그런 아내가 집을 비우고 난 뒤라 그런지 더더욱 그 장자호숫가를 좀 거닐고 싶은 허생무였습니다. 이리하여 내친 김에 종일 집에서만 우두커니 있던 그 여건만 늦지막커니 그 호숫가에 발을 들이는 허생무였지요. 어째 진짜 오래간만이구만 그래. 내 아내를 여기서 만난 것도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는 나무가 말이지. 내 참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그저 하염없이 호숫가 길을 따라 걷는 허생무였어요. 근데 산 너머에 산다는 친구 얘긴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말이지. 어째 뭐라도 얻을 것이 있어 간 것인가? 괜한 부탁이나 들어주고 그럼 안 될 것인데 말이오. 사람이 너무 착해갖고는. 이런 중얼거림으로 어느새 그 신비의 나무까지 다다른 허생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이리저리 서성이더만은 괜시리 그 나무를 흔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어째 이래 흔들면 그랬던 것이 어디서 떨어졌던 것인가? 그냥 죄다 잎사귀밖에 안 보이는구만은. 헌데 이때였습니다. 그 흔들기를 더 센 힘으로 더해가던 그때. 아니 글쎄 그 흰 씨앗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는 허생무였지요. 아니 이럴 수가. 어째 이럴 수가 있다더냐? 놀란 그가 잠시 멈췄다가는 또 흔들기를 반복해내자 그저 쉴 새 없이 떨어지는 꽃씨인 것이었어요. 이에 그것을 잠시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 옛날의 본 씨앗과 분명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흔들다가는 이 씨앗을 그냥 안 심고 가서 이런 것인가? 아님 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오? 이에 계속 고민을 이어하는 허생무였어요. 그렇다면 말이지. 내 직접 심어보면 알 수도 있을지 모르는 것인데 말이오. 그러다 뭐 다른 남정네라도 찾으면 내 그때처럼 그냥 알아서 찾아가라 하면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정리해낸 그였기에 그제서야 그 꽃밭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허생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꽃씨를 심어둔 채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이후 아내가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잘 차려 먹은 것은 물론이요. 다음 날 아내가 오기 전에 일찌감치 그 정자호숫가로 나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은 채로
그 꽃밭에 들어선 그였건만 역시나 아, 오셨습니까요? 얼씨구나. 우리 서방님. 너무도 예쁜 처자가 그 꽃밭에 앉은 채로 그를 반기는 것이었어요. 헌데 우리 서방님이라니. 허생무는 그저 그 미모에 반한 채로 말도 못 잇고 있었건만 그 처자의 반응에 더 놀라 주춤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서방님이라니? 지금 나한테 하신 말씀이요? 그러자 처자는 당연하다는 눈빛으로 일어서더니만 허생무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기다려왔다라며 허생무의 이름을 아는 건 물론이요. 자신의 이름까지 지어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진짜인 것인가? 정령코 이 일이 나한테 2번씩이나 일어난 것이요? 이런 생각에 그 처자를 그만 살짝쿵 안아버리고만 그였지요. 이 처자의 외모야말로 예전에 그토록 원해마지 않던 그런 처자의 용모 그대로였으니까 말입니다. 목소리와 행동가짐도 어찌나 청아한지 그냥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인 것이었어요. 이런 여차로 그녀를 결국 예전에 그 빈 물레방앗간으로 데려가는 허생무였습니다. 일단 사정이 있어 놓음을 나름 잘 알려놨으면 물론이었지요. 그리고는 해가 저무는 때까지 그녀와 소근소근 달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그 아쉬워했던 처자는 이에 비할 바도 못 된다라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럼 내일 일찍 올 테니 여기에 그냥 그대로 계셔야 하오. 여긴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으니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말이오.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처자였어요. 내 올 때까지 진짜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 나가더라도 이 근처에만 계셔야 하오. 이런 신신당부 속에 다시금 집으로 향하는 허생무였습니다. 이제야 집에 왔을 아내를 만나 그래도 그간 못 본 얘긴 필시 나눠야 했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집안이 그저 텅 빈 채로 아내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분명 오늘 온다 했던 것을 이런 늦저녁까지 안아버리면 어째 나보러 또 혼자 차려 먹으란 건가? 아, 이러다 또 내일이나 보겠구만 그래. 아내의 빈자리가 씁쓸하기만 한터 가마솥에 늘러붙은 누룽지만 떼어먹는 허생무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다음 날이 되고 만 것이었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방 저방을 둘러보는 허생무였건만 아내는 아직까지도 온 흔적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오늘 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신 멀리 가지 말라. 내 확실히 일러둬야겠구만 그래. 그 눈물 한 바가지 쏙 빼놓도록 말이지. 이런 생각에 집을 나서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라 여기는 허생무였어요. 그래도 그 처자를 그나마 좀 더 맘 편히 만나볼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살짝 마음을 졸이며 그 물레방앗간으로 들어서는 허생무였지요. 그러자 어찌도 일이 늦으셨습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그 꿈에서나 봐볼 법한 처자가 내내 앉아만 있었다는 양. 허생무에게 와락 안기고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녀를 다독이며 진정시키는 허생무였지요. 그리고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알콩달콩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이었습니다. 헌데 내 오늘은 집에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소이다. 대신 내일은 더 일찍 와볼 테니까는 오늘 밤만 좀 잘 참아주시구려. 내 다른 좋은 데서 함께 할 만한 곳을 얼른 알아볼 테니까 말이오. 이런 허생무의 절실한 얘기에 다소곳이 앉은 채로 고개만 끄덕이는 처자였어요. 허생무 오라버니가 뭐라 한들 그 말만 철떡같이 믿고 따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이에 얼른 그곳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허생무였어요. 어째 도무지 걱정이 돼서 맘 편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아, 이 여편네는 어쩌자고 어제 안 들어와갖고는 사람 속을 이래 끓게 하느냐 말이여. 라며 다짜고짜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였습니다. 아, 여보. 거 왔으면 내 오자마자 나와봐야 할 거 아니여? 아, 복길이 어멈. 아, 수련이. 큰 소리로 아내의 이름까지 외쳐가며 집안 곳곳을 살폈건만은 어째 그 수련 아내는 얼굴 코빼기 하나 내비치질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정말 어찌된 일이라더냐. 설마 이 여편네도 뭔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내랑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지. 무엇보다 아들 복길이의 신혼집은 그 넘어야 한다는 산과 반대편에 떨어져 있었기에 아들 집에 들릴 일도 만무한 것이었어요. 그 친구라 말한 사람 또한 행여나 남정네는 아닐지 그간 떠올려 보지도 못한 그런 의심만 마구 올라올 지경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해가 다 져버리고 난 그때였어요. 신접살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야 할 아들 복길이가 헐레벌떡 마당채로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아버지, 우리 엄니가? 더 말을 못 잇고는 그 자리에 그냥 철퍼덕 엎드린 채로 우는 복길이었어요. 이 모습에 놀란 허생무가 맨발로 뛰쳐나와선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네 엄니가 내 아내 수련이가 뭐 어쨌다고?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로 숨도 잘 못 쉬는 듯한 아들이었건만 더 큰 소리로 통곡을 이어가던 그가 글쎄 우리 엄니가 글쎄 돌아가셨다 안 합니까요? 저짝 강 끝에서 이제 막 발견이 되었다고. 이 말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는 허시였습니다. 뭘 잘못 본 거일 것이오. 아,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사람인데 뭔 놈의 그 말도 안 되는 강에서 봤다라니. 아, 다른 사람하고 완전 착각했구만 그래. 라며 그 아들한테 말을 전한 이들을 찾아 집을 나서는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끄트머리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허생무는 절대 아닐 것이라며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그 강가에 다다른 그들이었건만 그곳에는 정말 커다란 멍석에 덮인 누군가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에 다가가 그 멍석을 들춰보자 여보. 결단코 아니라던 그 허생무의 아내 수련 처자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그 새파래져 버린 아내를 부둥켜 안는 허생무였지요. 아들 복길이도 그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짙은 밤에 온 동네가 모두 떠내려가라는 마냥 통곡을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온 세상이 전부 깨버리고도 남을 만큼 말이지요. 그런 날이 새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온 허생무였건만 평소에 잘 들어가지 않던 아내의 방으로 발을 들이는 그였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 꺼이꺼이 온종일 울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러던 와중 흐릿해진 눈으로다가 처음 보는 종이를 들춰보는 허생무였어요. 그것은 바로 수련 아내가 남기고 간 유서인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 생전에 당신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요. 절 만나주셔서 그리고 우리 복덩이 아들까지 잘 낳을 수 있었어서 정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요. 제 남편으로 계셔주시는 동안 전 참으로 부족함이 많다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그저 복에 겨울 때도 많았건만 그만큼 사랑받고 싶던 마음도 이제는 거두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려. 여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도 좋은 배필을 만난 터에 이제 저는 세상을 그만 살아도 될 것 같소이다. 당신이 더 원없는 사랑을 잘 할 수 있다면은 전 이 정도로 충분했던 것 같으니까 말이오. 그럼 부디 더 좋은 세상이 있다면은
그곳에선 꼭 다시 만납시다. 내 거기선 오래오래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소. 이 글을 읽고 난 허생무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글귀 맨 밑에 쓰여 있는 허생무가 손수 지어줬던 그 수련이란 이름을 보고 나자 허생무는 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는 달이 지는 내내 소리 없이 울기만 하는 그였지요. 그리곤 다음 날이 되어 해가 중천을 지날 때까지도 아내의 방에서 나올 줄을 모르는 허생무였어요. 하지만 불현듯 그 물레방앗간에 놔두었던 처자가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세상에 없고 난 그때에 비로소 그 나무가 씨를 쏟아낸 것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는 허생무인 것이었지요. 이에 의문이 풀리긴 했건만 그 처자를 어찌해야 할지 그저 우두커니 방바닥만 쳐다보는 허생무였어요. 그러다 하는 수 없다는 듯 그 물레방앗간으로 향하는 그였습니다. 어찌됐든 자신이 벌인 일이었기에 그 수습도 자신이 해야 한다 여긴 듯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아직까지도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다가 그 물레방앗간 안을 들여다봤건만 헤어질 때 봤던 그 자세 그대로 그 물레방앗간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처자였어요. 어찌 이리도 늦어 오셨답니까? 내내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소. 라며 허생무가 곁에 앉자 금세 그의 품에 안기려 하는 처자였어요. 이에 허생무는 뭘 어찌 말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만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자를 바로 앉힌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더랬지요. 네, 처자를 처음 만나 참으로 기뻤던 건 사실이었소. 헌데 지금은 좀 사정이 많이 달라져서 말이오. 내 진정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처자가 따로 있어 놓은 터에. 라며 눈물을 머금는 허생무였습니다. 그러다가는 다시금 이젠 더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며 다른 사람을 잘 찾아보라는 말로 끝을 맺는 그였지요. 그러자 그럼 어찌 절 심으시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몰랐단 말입니까? 이래 제가 나와버리고 나서야 그 떠나간 처자가 그립다는 것이요? 이에 깜짝 놀라는 허생무였어요. 마치 자신의 수련을 알고 있다는 마냥 그런 눈빛까지 내보이는 처자였으니까 말입니다. 허나 별다른 얘기를 더할 것 없이 그저 자리를 털며 일어나는 그녀였어요. 그리고는 그 물레방앗간을 나와 자신이 앉아있던 그 꽃밭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래도 그런 소중한 마음을 지니신 분이 내 서방님이었다니 정말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단 이틀뿐이었지만 행복했었소. 라며 그 꽃밭에서 한 줌의 씨앗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곤 그 씨앗도 금세 가루가 되더니만 바람과 함께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냥 신기하다는 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허생무였지요. 그리곤 집으로 되돌아온 그는 아내의 방을 잘 남겨둔 채로 보찜 하나만 짊어진 채 세상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들과만 종종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 무엇도 아내하곤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쓰라린 마음 하나를 달래나가기에 이른 것이었지요. 헌데 얼마나 그리 돌아다녔을까요? 어느 작은 마을 장터에서 술떡 하나를 사 먹으려던 그때 아니 글쎄 그 떡을 팔고 있는 처자를 보곤 허생무가 그만 숨까지 멎어버릴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저리도 똑같을 수가. 그 먼저 떠나가버린 수련낭자와 모든 이목구비가 그야말로 똑같은 처자인 것이었어요. 그 남다른 손짓하며 말하는 말씨에서부터 모든 행동거지까지 정말 판에 박은 듯 아내 수련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떡이 뭘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내 이 떡 맛이 그냥 궁금해서. 그저 그 처자의 이름이라도 묻고 싶어 조심스레 말을 건 허생무였어요. 그러자 아, 그건 제 남편이 아는디요. 어째 그럼 금방 물어봐 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라며 곧장 근처에 있는 남편을 부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허생무는 그 처자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분이 떡 재료를 알고 싶으시다는데 말이오. 어디 가셨지? 남편을 데려온 처자였건만 허생무는 떡값만 내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뒤였어요. 그리곤 그는 저 먼 발치에서 그런 처자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그저 말없이 뒤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에 또 어딘가를 돌아다녔을지 아님 그러다 어느 작은 산사에라도 들러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지요. 헌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아내 수련만을 그리워하며 한평생 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마운 배필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저 한 번 사는 인생 그 한 사람만을 위해 사는 것도 건강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럼 후회 없기도 없을 것이거니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그런 숭고한 마음 안에서 눈 녹듯 녹아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모두 그런 건강한 날들을 맞이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얘기로 만나 뵙겠습니다요.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